자, 민주당의 공천 잡음, 이 사람의 공천 여부로 또 한 번 내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출마를 한다면 어디로 갈까? 이 부분도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자, 추미애는 되고 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되냐? 임종석은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일단 추미애 장관 아직 확실하게 어디로 출마할지 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요. 예, 이 추미애 전 장관이 5선을 지낸 원래 지역구 이 광진을은 이 친문계 고민정 의원 단수 공천이 확정됐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추미애 전 장관 공천을 놓고 고심 중이게 됐는데요.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된 이 서울 동작을, 그리고 여권에서도 아직 좀 이 경선을 해야 하는 중인 중성동갑,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출마하는 용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카드로 수도권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친명계 총선 셈법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 추 전 장관의 높은 인지도, 또 스피커로서 역할을 활용하면 이 총선에서 이 반윤 연대 구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평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어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 그런데 아까 그 원로분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윤석열 키우는데 추미애 장관이 더 공이 훨씬 더 크지.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실장은 좀 나름 억울할 것이다, 그런 말씀. 그렇죠. 최소한 경선 붙여줘야죠. 경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뭐 그거는 다 좋은데 그 운반을 거칠게 해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줬다.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까지 뜨는데 추미애 장관도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국민들의 시각은 아주 친명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 식구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챙기려고 하는 모양이죠. 하하. 자, 임종석이 책임이 있다고 해도 경선은 붙여줘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일단 유인태 총장님의 발언이 요즘 참 민주당에 매섭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억울하다. 그 당시에 나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강하게 더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에서는 이 사실보다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전 유인태 전 총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전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이 책임 논란을 본인이 꺼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꺼내면서 본인이 좀 휘말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좀 잘못을 하지 않았나, 그거는 좀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전 임종석 전 실장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에서 활용해야 되는 카드는 맞는데 예. 임종석 전 실장의 좀 오판도 있었다. 뭐냐? 당에서 당원 당규에 따라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한 곳에 임종석 전 실장도의 무게감 있는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한다는 것은 이 전략 선거구로 활용하려는 지도부에 매우 압박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의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과 협의를 잘 해서 본인이 어디에 좀 쓰일 수 있는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 정도 됐으면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아예 안 줘버리거나 아예 배제시켜버리면 이건 친문에 대한 배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활용을 어떻게 할지가 이번 민주당, 저희 당의 그 공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자, 책임론.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론 나오니까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은 바로 들어보시죠. 도대체 전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뭐 책임이 있는 사람, 우선 이재명 대표가 제일 큰 책임, 그리고 본인 또 그 자인을 했고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했잖아요. 뭐 그래놓고는 무슨 전 정권에 자, 뭐 책임론은 그동안 저희들이 뭐 얘기를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지금 와서 책임론 따지는 것보다 요 질문을 드리죠. 최근에 친문이라고 알려졌던 고민정 의원은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임종석은 왜 안 될까? 둘 다 친문인데 뭐 책임론은 그다음이라고 하더라도요. 친문을 정의를 한다고 할 때 임종석은 안 되는데 고민정은 된다? 둘 다 친문인데 이 기준은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데 이재명 대표의 판단을 본인이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짐작해 보건대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친문 내에서의 위상이 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상이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시 들어올 경우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그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위기감?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어허. 그런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제 생각이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은 친문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 친문을 다 배제해버리면 친문 전체하고 이재명 대표가 맞서는 모양새니까 그건 부담이 있고 그중에 몇 명만 좀 그 배제를 시키면 그중에서 친문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은 제거한다.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고민정 최고위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둘 다 살아온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노렸을 때 아니 임종석은 멀게 보면 대권, 가까이 보면 올 8월에 대표 경선. 대표 경선에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5월에 이제 임기가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대표 경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경우 뭐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러면 이번에도 친문이 많이 당선될 거는 틀림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종석 전 실장이 대표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머리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찌됐든 임종석 전 실장은 공천 배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공천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조금 뭐 뜬금없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만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입장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걸 전제로. 친명계의 또 대표적인 의원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 이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제가 출마합니다. 라고 도전장을 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입니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출마를 한대요. 오산 쪽에. 오산이 지역구잖아요. 안민석 지역구. 이 오산시에 본인은 뭐 정당 이런 게 아니래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싶답니다. 무소속으로. 근데 뭐라고 썼느냐 밑에 완주 목표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생각도 없어요. 오로지 안민석 낙선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잃어버린 저의 300조를 찾습니다. 300조. 여기서 300조란 300조 원을 말합니다. 300조 원. 아니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죠. 정유라가 잃어버렸다는 300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그 발단이 됐을 때 안민석 의원이 당시에 최순실 재산이 300조가 있다. 최서원 씨 개명 전에 최서원 씨 재산이 300조가 있다. 이거 이제 찾아오겠다. 내가 이제 그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국세청에 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재산 추적을 했다든지 뭐 일부를 찾아냈다든지 뭐 그런 소식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리켜서 내 재산 300조 지금 찾아달라 그러면서 이 총선에서 본인이 출마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완주가 목표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주장을 위한 그런 출마라는 것이죠. 출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한테 물어보고 안 의원의 낙선을 위해서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내가 300조 숨겨놨다면서요. 그 돈 어디 있는데요? 나 지금 명예훼손한 거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자, 300조 그럼 당신이 알았다니까 찾아내요. 이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은 내가 언제 300조라고 했어? 또 뭐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게 지금 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조작돼서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 재산 400조, 뭐 최서원 씨 재산 300조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뭐 본인이 한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뭐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로는 300조 원 규모고 이게 최서원 씨한테 들어가서 은닉 재산이
재산의 뿌리가 됐다는 것이다. 근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지금도 사실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2019년도에만 해도 예. 안 의원이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은 본인이 이 은닉 재산을 찾아서 독일에 7번을 갔다. 그리고 당시에 그 독일 교포 모 씨하고 그 최서원 씨가 합작해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찾았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최서원 씨 쪽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에 1,200억 원을 송금했다. 그 자료를 내가 찾아가지고 국세청에 줬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언론 기고문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언론에서는 300조라고는 아직 그런 녹취는 없어요. 언론에 대놓고 얘기한 거. 근데 있어요. 비슷하게 얘기한 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그때 최소원 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민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안하니만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조란 말씀이세요? 저는 그 정도는 추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 10조 정도. 검찰에서 얘기되는 건 맞아요? 독일 검찰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만났던 유일한 제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언론에 얘기할 때는 뭐 2조 또 10조까지는 이제 본인의 발언으로는 나와요. 근데 300조는 얘기 안 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정유라가 지금 기소를 했던 사안이죠? 이게 고발을 했던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성원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작년에 11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사실 발언의 범위만 보더라도 너무나 편차가 크잖아요. 뭐 어허. 처음에 300조, 물론 본인 얘기로는 300조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은닉 재산의 규모가 그 정도로 추정된다. 이제 그런 기고문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런데 방금 들으신 발언으로는 또 뭐 2조 정도는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언 당시에 이렇게 뭐 몇백조라는 그런 어쨌든 뭐 은닉 재산에 뭐 뿌리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근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일단 검찰의 판단 단계에서는 이거 근거 없이 허위 사실로 유포한 거다라고 해서 일단 재판에 넘겨진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내가 출마해서 정유라가 출마해서 안민석을 떨어뜨리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안민석 의원을 과연 떨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건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그 안민석 의원이 저기서 낙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다만 이 정치 현실에서 그 경기 오산 지역구에서 이제 정유라 씨가 얼마나 안민석 의원의 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정치 경험으로 볼 때는 자, 저기에서 안민석 의원의 낙선에 정유라 씨가 크게 기여할 정도는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카, 뭐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 막 질문을 던졌잖아요.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관식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안 하나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는 기호를 1, 2, 3, 4 객관식으로 질문을 또 던집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네요. 예, 글쎄요. 주관식 질문에 답변을 안 하니까 객관식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저 객관식 질문에는 답변을 할까요?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서로 답변을 안 하고 질문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답변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뭐 몇 가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주관식이었죠. 그러면서 전 4번을 빼도 참 질문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 똑같은 수준 낮은 질문으로 되돌려 드리고 싶은데 그 손준성 그 고발 사주로 1심 유죄를 받은 검사 단톡방에 60장의 이미지 파일을 올린 한동훈 위원장님, 그 60장 고발장 1번 고발장 맞다. 2번 아니다. 그날 나의 모습이 좋아서 셀카 60장 찍어서 보냈다. 3번 뭐 전날 갔던 음식점 사진이 좋아서 음식을 보냈다. 이런 식의 질문하는 거 전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비판합니다. 그런 식의 정치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 희화하면서 정치를 좀 거부감 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좀 등 돌리고 싶게 만드는 정치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왜 계속 저런 네거티브 전략을 쓰느냐. 또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데 왜 네거티브냐. 네거티브라는 거는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그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중도층이 그 투표장을 향하지 않도록 만드는 정치의 혐오를 더 키우는 이런 전략을 말하는 건데 예. 자꾸 그런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에 또 답변을 안 할 거 알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새로운 인물이면 새로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화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